접속사 while after. while 같은 경우는 뜻을 어떻게 알고 있어?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반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하는 반면에. 그래서 시험 중에 이제 그 해석 5개를 주고 다음 중 이제 다르게 쓰인 것 그렇게 해서 뭐 4가지는 동안으로 해석이 됐는데 하나는 반면에라든지 하나는 반면에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동안이라든지 이거를 골라내는 문제가 있고요. 애프터는 너네가 알다시피 뭐뭐한 후에라는 뜻이야. 접속사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while 같은 경우는 while을 한번 보자. 얘는 접속사인데 해석이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런데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while, 하나는 during, 하나는 for이에요. 해석은 3개 다 동안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런데 while은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이렇게만 쓸 수가 있어. 형태가. 근데 during하고 fo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였고요. during하고 for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명사, any 명사야. for도 명사나 명사, 구 뭐 이런 거 들어와야 돼. 그런데 during하고 for도 차이가 있어. during 같은 경우는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돼. 시간 이름. for은 수량적 시간이 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예를 들면 방학 동안이라고 했을 때 방학이라는 것은 명사거든요. 그리고 방학은 시간의 이름이지 수량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틀 동안 또는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량적 그 시간이 나와 있어. 그럴 때는 during을 쓸 수가 없고 뭐를 쓴다? for를 써야 돼요. 그래서 for 2 days 이렇게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뜻이지 그것도 long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인 시간이거든요. 어떤 시간의 이름은 아니잖아. 그래서 시간의 이름이 있을 때는 명사이면서 시간의 이름이 있을 때는 during을 쓰고요. 이렇게 수량적 시간이 있을 때는 for를 쓰는 거야. 해석은 전부 다 동안이지만 while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라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동안 그 다음에 내가 놀러간 동안 내가 연주하는 동안 이렇게만 쓸 수 있어. 그런데 during과 for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 동안 이렇게 써야 돼. 이틀 동안 방학 동안 이렇게 되는 거고 during은 시간의 이름이 뒤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during the vacation을 외우세요. 그리고 for 뒤에는 for 2 days 수량적 시간이 나와야 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아까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쓸 때 동안 그 다음에 반면에 이런 해석 2가지 있는 거 기억해 주고 after는 뭐뭐한 후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after 같은 경우는 얘가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접속사는 after 나온 다음에 반드시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뒤에 그냥 명사가 올 수 있어. 명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점심 후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lunch, after lunch, after school 이렇게. 그럴 때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쓰고 싶을 때는 이제 접속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after는 접속사와 전치사 2가지 기능이 있다. while은 접속사이다. 그리고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는 while, during, for이 있는데 문장이 올 때는 while을 써주고
명사 중에서도 시간의 이름이 있을 땐 during을 쓰고 수량적 시간일 때는 for를 쓴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생략에 관한 게 하나 있는데 부사절. 부사절은 뭐냐면 선생님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ile I'm good at math, she's good at art.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라서 나는 수학을 잘하는 반면에 그녀는 art, 미술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덩어리 부분 있지? 이 부분. 요거를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주절이야. 그녀는 아트를 잘한다. 그럴 때 이 부사절에서 부사절은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부사절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여기는 보면 부사절의 주어는 I이고 주절의 주어는 she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에 쓰여 있는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She doesn't use his cell phone. 그는 셀폰, 그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While he is driving 하면은 그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런 뜻이죠. 여기서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while he is driving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했지. 그래서 부사절에서 주어가 얘가 주어야. 주절의 주어와 같잖아 지금. 그럴 때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로 이제 말할 때는 안 쓰지 얘네들이. 그래서 while driving 이렇게 쓸 수 있어. 원래는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만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워버리게 되면 운전 동안 이렇게 뭔가 전치사처럼 쓴 것 같지만 얘는 생략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driving 운전 동안에는 셀폰을 쓰지 않아요 라는 해석이에요. 아까 during 선생님이 전치사로 쓰여서 명사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볼게요. Paul은 broke his leg. 다리가 부러졌어요. During the soccer game. during은 동안이고요. soccer game 하면은 축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 그래서 축구 경기. 이거는 명사야. 축구 경기는. 그래서 during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서 축구 경기 동안. 그래서 이럴 때는 while 같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여기가 주어 동사로 되어 있을 때만 그 while을 쓸 수가 있어요. after는 접속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도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after I played tennis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주어가 동사한 후에 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내가 테니스를 플레이한 후에 I took a shower. take a shower 하면 샤워하다지? 샤워를 했어요. 너네 뭐가 부사인지 한번 보자. 부사는 문장에서 붙임말이거든요. 얘가 나 테니스 친 뒤에 샤워했어 라고 말했을 때 샤워를 했다가 메인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축구를 한 뒤에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속사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이 접속사가 없는 부분을 주절, 주된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fter는 접속사처럼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전치사처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자. I ate ice cream after lunch. after lunch 하면은 주어 동사는 없어. 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3번에 이제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 별표 좀 쳐볼게요. 이거 앞으로도 진짜 자주 나와서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메모리 기억을 꼭꼭 해주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이끄는 접속사들이 있는데 시간 관련 접속사 어떤 게 시간 관련 접속사냐면 뭐뭐 할 때라든지 전에라든지 뭐뭐 할 때까지라든지 뭐뭐 한 이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관련 접속사인데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해석을 하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요 참고라는 부분이에요. 잘 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절들이지. 부사절에서는 의미상으로 미래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시제를 반드시 뭐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올 경우에는 콤마를 찍는다. 요거 한번 설명해보자 얘들아. After he graduate, 그가 졸업한 후에 그는 get a job, 직업을 구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둘 중에 요 부분이 1번, 요 부분 2번이야. 둘 중에 누가 부사절이야? 얘가 부사절이야. 그리고 접속사가 after이라는 시간 관련 접속사예요. 이럴 때는 요 절에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 그가 졸업한 후에 직업을 구할 것이다, 취업할 것이다 이건데 지금 졸업을 했어, 안 했어? 졸업 안 했지. 왜냐면 얘가 직업을 구할 것이다 이 말은 얘가 아직 졸업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 졸업을 앞으로 이제 할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직업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졸업을 하는 것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예요. 그러면 원래는 after he will graduate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가 졸업을 할 후에 직업을 구할 거다. 우리나라 말로도 되게 어색하지 얘들아. 그래서 시간 관련된 절에다가 미래를 갖다 해석을 입히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will을 쓰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도 부자연스럽고 영어로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안 쓰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제라고 해도 시간 관련 접속사가 있는 절은 will을 쓴다 안 된다? 시간 접속사 절. 여기에서 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얘들아.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를 쓴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바꿔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fter he will graduate, 그가 졸업을 할 거라면 그 후에 그가 직업을 구할 거다 이건데 그가 졸업할 후에라고 하면 안 되고 그가 졸업한 뒤 이렇게 현재처럼 해석하는 게 한글로도 그리고 또 영어로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He will get a job, 직업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쪽 주절에다가는 will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얘들아. 앞으로도 기억을 꼭꼭 하자. 나는 여행하는 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팀이고 여기까지가 한 팀이고 이렇게 너네가 영작을 해야 돼. 우리나라 말에는 나는 여행하다랑 동안이 있을 때 동안이 뒤에 가서 붙어 있잖아. 그런데 영어에는 이런 동안 이런 말이 접속사라서 여기 맨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while 나는 여행했다 이렇게 써야 돼. While I was traveling,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고 나는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래서 I took lots of pictures 이렇게 쓰면 되지. 에밀리는 음악을 들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후에가 after인데 얘가 접속사라서 영어로는 맨 앞에 써야 된다 그랬어. 그 후에를 기분이 나아졌다 쪽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후에는 요 팀이야. 그리고 영어로는 맨 앞에 써야 돼. 한글로는 뒤에 있지만. 그래서 후에는 after이지. after 에밀리는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음악을 들었다 여기 있지. 여기 앞에 after를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음악을 들은 후에 이렇게 해야지. 에밀리는 feel better 그러면 더 좋게 느껴졌다 이 말은 더 나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거지. 그런데 너네 이거 해석할 때 에밀리가 더 나아진 후에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접속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접속사는 대장 노릇밖에 안 해 얘들아. 이쪽 팀이야. 이쪽 팀이 아니고. 그래서 에밀리가 더 나아진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녀가 음악을 들은 후에 기분이 더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후에 그가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 후에를 우리가 떠났다라는 단어 앞에다가 써줘야 돼요. 후에를 앞에다가. 그래서 after 우리가 떠났다. We left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원래 문장하고 문장이 다른 문장인데 이렇게 붙을 때는 쉼표로 갈라줘야 돼. 애프터리나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갈 때는 문장하고 문장을 갈라놨기 때문에 쉼표를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경계가 없어진 거잖아. 이거 봐. 그래서 after we left를 이쪽 뒤쪽에 써도 괜찮고요. He arrived after he left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를 앞쪽에 쓰고 싶다면 여기랑 여기 경계를 위해서 쉼표를 달아줘라.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 he arrived 그는 도착했어요.